네, 안녕하세요. 두이자바 프로그래밍 저자 박은주입니다. 네, 오늘은 14장 예외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굉장히 안정적인 프로그래밍을 중요시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 그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컴파일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오류라는 게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오류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컴파일 오류가 있어요. 컴파일 오류는 지금까지 우리 코딩하면서 많이 해봤죠. 뭐 인트 잘못 썼다거나 변수를 잘못 썼다거나 빨간 줄, 이클립스가 이렇게 빨간 줄을 쭉 표시를 해주죠. 사실 제 개발 환경이 이클립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컴파일 에러를 빨리빨리 디텍션 할 수 있는 거지, 아주 옛날에는 이런 좋은 개발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뭐 자바 C 해서 콘솔에서 때려서 이렇게 에러를 잡고 뭐 그런 적이 있었죠. 어쨌든 굉장히 좋은 IDE, 그죠? 개발 환경이 있어서 지금 컴파일 오류를 잘 잡고 있고요. 이제 실행 오류라는 것이 뭐냐면, 실행 중에 프로그램이 내가 의도치 않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의도치 않게 동작해서 시스템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치 않은 결과가 막 돌아갈 수도 있고, 이상행 값이 뭐 DB에 인서트 된다거나 화면에 뿌려진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단 이제 버그라고 하는 건데, 이런 버그들은 이제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크리티컬한 버그들은 이제 잘못하면 프로그램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그 잡느라고 또 개발자들은 뭐 밤을 샐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컴파일 오류라는 거는 그렇게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실행 오류라는 거는 참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류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서비스는, 시스템은 죽으면 안 돼요. 예. 죽는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죠? 서비스 운영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안 죽게 하는 게 가장 큰, 오류를 핸들링하는 데 이제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으면 그 경우에 이제 로그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뭐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고객사에다가 뭐 솔루션을 납품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프로그램이 돌잖아요. 그러면 우리 핸드폰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 뭐 앱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 쉽게 잡을 수 있는 버그는 이미 다 출시하기 전에 다 잡았을 것이고, 이제 서비스 수행 중에 무슨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 어디 폴더 밑에 오류 좀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로그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오류에 대한 로그를 보내달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톰캣이나 뭐 이런 것들을 깔게 되면 그런 웹서버들도 다 로그 파일들을 남겨요. 그죠? 그래서 그 로그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그를 정확하게 남기고, 로그도 포맷이 다 있어요. 어떻게 남길 건지, 로그의 프레임워크가 다 있고, 그래서 그 로그를 남기는 방식들을 다 이제 어떤 솔루션이나 서비스마다 다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로그를 남기게 되고요. 그 로그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그 핸들링 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를 죽지 않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에러의 상황에서 로그를 남겨서 이제 나중에 분석해서 원인을 찾는 거, 이런 거가 이제 했는데요. 자바는 이제 이걸 어디서 하냐면 예외 처리에서 해요. 그래서 오류에 대한 자바 클래스를 보시면요, 스로우블이라는 클래스가 최상위 클래스고, 그 하위에 에러와 익셉션 클래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러는 사실 요 하위에 있는 그 오류 클래스들은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없어요. 이건 다 시스템적인 오류라서, 뭐 스택 오버플로우라든가 뭐 메모리가 모자른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오류라서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가상머신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핸들링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이 익셉션 하위에 있는
클래스들을 프로그램적으로 핸들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제어할 수 있는 오류, 이제 예외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읽어드리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뭐 네트워크 연결이 끊겼다라든가, 뭐 0으로 그죠? 나누는 수가 0이면 안 되는데 0이라든가, 뭐 어레이의 바운더리를 넘어갔더라든가,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오류들을 다 어디에 하위의 클래스들에서 핸들링 할 수 있냐면, 익셉션 하위 클래스들에서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외 클래스의 종류를 보시면, 제일 상위에 있는 클래스가 익셉션이고요. 이 하위에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이제 책에 있는 그림과 이제 여기 있는 그림들은 몇 개만 이제 뽑아 놓은 거고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클래스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14장 패키지 익셉션이라고 하시고, 클래스 어레이 익셉션 테스트라고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제 좀 이따가 여기서 테스트를 할 건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익셉션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1 키를 누르면 자바랭의 익셉션이라는 클래스가 보이고,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밑에 서러블 밑에 익셉션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하위에 다이렉트 론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 바로 밑에 있는 클래스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익셉션 하위에 바로 밑에 가장 많이 쓰는 익셉션 중에 하나가 뭐 IO 익셉션, 입출력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익셉션이죠. 우리가 15장에서 입출력을 배울 텐데 그때 이 익셉션들이 많이 핸들링이 될 거고요. 자, 여기 가보시면 IO 익셉션 하위에도 이렇게 많이 익셉션들이 있습니다. 뭐 파일이 없는 경우, 파일 not found 익셉션이라든가, 뭐 여기 보시면 뭐 invalid interrupt IO 익셉션이라든가, 뭐 invalid property format 익셉션이라든가, 사실 이 익셉션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가 없고, 자주 쓰는 익셉션들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럼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지는 거죠. 자연히 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클립스나 아니면 뭐 인텔리제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익셉션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름을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익셉션인가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주 쓰다 보면 익셉션의 이제 상하이 계층 구조도 대충 아실 수가 있죠. 다시 익셉션으로 가보시면 또 많이 쓰는 익셉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게 있는데, 런타임 익셉션은 이제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익셉션이에요. 그래서 뭐 IO 익셉션 같은 경우는 파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익셉션, 파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런타임 익셉션은 이제 프로그램이 돌다 보면 뭐 아리스메틱 익셉션 같이 뭐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익셉션이 발생했다라든가, 아니면 널 포인트 익셉션, 널인 객체에다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일레갈 아규먼트 익셉션, 아규먼트가 적절하지 않다라든가 뭐 이런 익셉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익셉션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이제 외울 건 아니고, 쓰다 보면 이제 이클립스가 핸들링 하라고 강제적으로 이제 그 컴파일 에러를 보여주는 것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런타임 섹션 같은 경우는 컴파일레이터 섹션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트라이 캐치를 걸어 직접 핸들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계층도는 이렇게 쭉 보셨고, 익셉션의 최상의 클래스는 익셉션 클래스다라는 거. 예.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1, 2, 3, 4, 5 배열을 하나 구현했어요. 그래서 for int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0, 1, 2, 3, 4까지 노니까 i 뿔뿔 해서
그냥 출력해 볼게요. ARR에 i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했으면 그냥 쭉 돌리면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쭉 출력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꼴 이렇게 하면 1, 2, 3, 0, 1, 2, 3, 4까지만 돌아야 되는데 5까지 돌라고 지금 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한번 런 해볼까요? 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가 발생을 했고 발생된 오류는 자바랭에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런타임 익셉션이에요. 그래서 돌다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배열을 쓴다고 항상 배열의 범위가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해서 트라이 캐치를 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돌다 보면 이런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트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행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캐치 1로 넘어와라. 아까 발생한 에러가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죠. 그래서 이거가 발생을 하면 이 블럭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블럭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 블럭 안에서 이제 맞죠? 자. 그냥 익셉션에 toString을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에러가 났을까요? 뽑은 다음에 중괄호가 하나 빠졌네. 자, 이렇게 해서 해보면, 그리고 여기 끝에다가 end라고 제가 하나 남겼어요. 자, tr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구문을 익셉션이 들어가면 소스가 좀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ry 하는 동안 중간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근데 그 오류가 얘라면 요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시스템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아까처럼 이제 트라이 캐치를 걸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시스템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면 이 end는 출력되지가 않아요. 런 해볼까요? 하면 1, 2, 3, 4, 5까지 찍고 인덱스가 5인 경우에 0, 1, 0, 1, 2, 3, 네 번째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없는 경우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해서 익셉션이 발생해서 죽었고 익셉션이 JVM 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오류 메시지가 이제 넘어온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그래서 얘가 안 찍혀요. 얘가 안 찍히는데 트라이 캐치를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런을 해보시면 엔드가 찍히죠. 엔드가 찍히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수행이 됐다는 거고 죽지는 않은 거예요. 죽지는 않았고 요게 찍혔는데 요거는 뭐냐면 얘예요. 익셉션에 뭐가 불리는 거냐면 toString이 불린 거거든요. 이게 익셉션 개체를 그냥 쓰셔도 되고 toString하고 쓰셔도 됩니다. 옛날에 오브젝트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익셉션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익셉션의 메시지 5라는 인덱스에서 났다 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nd가 출력이 되고 무사히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죽지는 않았다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로그를 남긴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여기 부분에서 이제 로그를 남기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익셉션 핸들링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트라이 캐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finally라는 애가 쓰일 수 있어요. finally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뭔가 정리를 할 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일이 열렸을 때 뭐 파일을 닫는다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자, 제가 여기서 리턴을 한번 때려볼게요. 그러면 5에서 에러가 나서 이게 toString이 불렸고 그 다음에 리턴을 때렸으면 그냥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런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을 때렸기 때문에 end는 안 찍혔습니다. end는 안 찍혔고, 근데 리턴이 언제 수행이 되냐면 파이널리 구문이 된 다음에 수행이 돼요. 여러분이 왜 그러죠?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파이널리는 try가 일단 수행이 되면 무조건 수행되는 블락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그거에 이제 파이널리 블락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쓸 때 try, catch, finally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리턴을 빼면, 그죠? 그러면 이제 end가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반환되지 않고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더라도, 발생을 하건 뭐 안 하건 간에, 요 상황에는 익셉션이 발생을 안 하는 상황이고, 익셉션이 발생을 하건 발생을 하지 않건 간에 try 구문이 일단 수행이 되면 finally는 무조건 불린다.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뭐 커넥션을 닫는다라든가 아니면 뭐 파일을 클로즈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일 IO를 배우실 텐데 그거에 관련해서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파일을 읽어드리는 스트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null이라고 이제 두고요. 이게 이제 new에서 파일 인풋 스트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처음엔 null이라고 일단 둘게요. null이라고 두고 이 파일 인풋 스트림에 대해서 new 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 a.txt를 열어라. 나중에 이제 그 15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는 뭐 하는 거냐면 파일에서 이제 읽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읽어드리는데 이제 이 파일에서 읽어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되면 이 파일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죽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파일러 파운드 익셉션을 핸들링 해라 라는 거예요. unhandled 됐어. 이 상태로는 컴파일이 안 됩니다. 무조건 얘는 핸들링을 해야 되는 익셉션이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throws 하시면 이건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저랑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 익셉션에 대한 핸들링은 JVM 쪽으로 넘어가서 죽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내가 트라이 캐치를 걸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블럭이 만들어집니다. 네,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둬도 되겠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파이널리에서 뭐를 하냐면 fis.close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입출력 스트림을 열었을 때는 이제 닫아주는 게 맞아요. close를 부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성하게 되면 제대로 생성이 되면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다 끝났으면 이제 닫아라라는 거죠. 그런데 닫을 때도 만약에 얘가 없는데 뭐 닫으려고 한다라든가 그럼 여기서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IO 익셉션에 대한 트라이 캐치를 걸게 되죠. 네, 소스가 길어집니다. 이제 익셉션이 들어가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파이널리 구문 안에다가 하고요. 네, 제가 여기 뒤에다 end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try 해서 지금 a.txt 파일이 지금 우린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런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익셉션 쭉 나왔죠. 지금 이거는 요 구문이 이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에서 요게 찍힌 거고요. 이거 너무 기니까 지금 요 그냥 프린트 라인 제가 익셉션의 툴 스트링을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런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떤 에러가 나온 거냐면요. 파일러 파운드 익셉션 이 a.txt가 없다라는 익셉션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나온 에러는 뭐였냐면 이 밑에 에러가 하나 더 나왔죠. 그래서 요 에러는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얘를 닫으려고 했는데 얘가 있지도 않은데 닫으려고 했으니 열리지 않았으니까 없죠. 널이니까. 없는데 닫으려고 해서 에러가 났다 라는 요 부분이 이제 나온 거고요. 이 익셉션으로 이제 빠진 거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a.txt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디다 넣으시면 되냐면 프로젝트 파일 밑에다가 바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a.txt 밑에 파일 해서 챕터 14 밑에 a.txt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 파일이 하나 생기죠.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저장을 하고 닫으면 a.txt가 있으니까 이제 열 때 오류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런 해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열었고 아까는 익셉션으로 빠져서 여기서 이제 프린트 트레이스 하고 끝난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트라이해서 파이널리 찍고 엔드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수행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익셉션이 발생을 했더라고 해도 여기서 리턴을 때린다고 해도 파이널리는 항상 수행이 돼서 파일이 없는 경우는 이제 익셉션이 날 거고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좀 지저분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거 클로즈를 위해서 또 파이널리가 또 있고 막 이런 게 지저분한데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냐면요. try with resources 구문이라는 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바 7부터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핸들링하는 리소스가 auto close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경우에는 클로즈를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아도 트라이 블럭에서 열린 리소스는 정상적인 경우, 예외 발생한 경우 모두 자동 해제된다라는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파이널리를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리를 쓴 이유는 자동으로 리소스를 종료하기 위해서였는데 클로즈 하기 위해서였는데 오토 클로즈업을 구현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을 열어보시면 인풋 스트림 여기 하지 말고요. F1을 눌러보죠. 그러면 여기에 얘가 오토 클로즈업을 구현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길지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요. 트라이드 리소시스 구문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쓰시는 방법은 어떻게 쓰시냐면요. try 하고 여기다가 여기 안에다가 얘를 쓰시는 거예요. 오토 클로즈블이 선언된 리소스를 요 안에다가 try 하고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캐치는 똑같이 쓰시고 얘는 이제 안 쓰셔도 돼요. 이 파이널리는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이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팔라 파운드 익셉션이 아니라 여기서 IO 익셉션을 핸들링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런 했을 때 바로 엔드가 이렇게 나오죠. a.txt를 지금 해볼 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런을 해보면 파이널리 구문이 없다고 해도 얘가 클로즈가 됐다는 건데 사실 이걸 확인할 수가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토 클로즈업을 한 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봐서 실제적으로 걔가 불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토 클로즈 오브젝트 이렇게 만들고 임플리멘트 한 다음에 오토 클로즈업 네, 이렇게 하면 얘가 뭘 구현하라고 하냐면 close라는 메소드를 구현해라 라는 겁니다. 닫는 메소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현하시면 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close라는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불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해 놓으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다가 뭐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 클로즈를 할 것이고, 소켓 같은 경우는 소켓 클로즈를 할 것이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그냥 여기다 클로즈가 호출됐다는 것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얘를 이제 트라이 키치를 걸어서 한번 해볼게요. 오토 클로즈 테스트 메인 넣으시고, 트라이 구문에 여기다가 오토 클로즈 obj equal new auto close obj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고요. 그 다음에 캐치 해가지고 이때는 그냥 exception 최상위 클래스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exception이 불렸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수행이 될 때 만약에 이제 그냥 런 해볼까요? 런 해보시면 클로즈 불렸죠.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고 끝나면 얘의 클로즈가 그냥 불리는 거예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 여기서 new 하고 exception이 발생할 일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런을 쭉 해보면 이게 끝나고 나면 예전 같으면 여기서 파이널리를 쓰셔서 OBJ의 클로즈를 명시적으로 호출했지만 그렇게 안 해도 이 클로즈 부분이 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토클로저블이 구현된 클래스는 굳이 파이널리에서 클로즈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떡하냐? 예외는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외를 여기서 강제적으로 주는 게 뭐냐면 throw예요. 예외를 발생하는 그런 키워드고요. 여기다가 new 한 다음에 exception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가 생성이 되고 나서 exception을 그냥 하나 이슈 시키는 거예요. 발생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죠? exception이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서 run 해보시면 exception 떨어지죠. 근데 close 먼저 되고 그 다음에 exception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tried resources 구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이 객체가 뭐를 제공하면 된다? 오토클로저블을 제공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8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자바 유료화가 돼서 근데 이제 그 9 이후에는 이제 뭐도 제공이 되냐면요. 항상 요 안에 이렇게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요 안에 이렇게 선언을 안 하고 요 밖에 있는 애를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요 안에서 new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여기 obj new 이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지금 오류가 난 거는 지금 제가 SE가 8이어서 1.8이어서 그런 거고요. 1.9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10 기준으로 컴파일을 해서 실었던 내용인데 이때는 여기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여기 안에다가 꼭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밖에 있는 참조 변수도 요 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게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throw라는 애는 exception을 강제적으로 발생시킬 때 쓰는 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좀 일단 여기 안에다가 할게요. 이따가 컴파일할 때 자꾸 또 에러 나니까. 네, exception을 강제로 발생을 exception을 뭐 이제 발생을 이슈를 시켜서 이제 exception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이제 throw를 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 exception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throws라고 합니다. exception 미루는 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throw exception. 아까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서 여기서 그랬죠? 트라이 캐치를 걸 수도 있고요. 트라이 캐치를 안 걸면 이제 throws 해서 exception을 미루는 거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트라이 캐치를 거는 방법을 우리가 봤고요. 예, 지금 미는 거를 저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안에다가 제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 메소드는 이제 로드 클래스라고 해서 어떤 파일 네임하고 클래스 네임 두 개를 받는데, 하나는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해서 new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네임, 파일 네임을 받은 애로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을 여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클래스 for name 해서 클래스 이름을 받아서 클래스를 로딩 해주는 클래스 C. 그래서 얘는 이거를 return C 이렇게 해줄 겁니다. 클래스.proName 예전에 우리 그 클래스 파일 클래스 할 때 말씀을 드렸었고, 기본 클래스에서 이제 proName 하면 이 클래스가 동적으로 로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file not found를 핸들링 해야 되고, 얘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을 핸들링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안에서 트라이 캐치를 걸 수도 있습니다. 걸 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서 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디서 얘네 두 개를 둘 다 미루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throws 해서 file not found exception class not found exception. 네, 이게 두 개의 익셉션을 이렇게 미루었어요. 요 안에서 트라이 캐치를 거셔도 되고, 얘를 미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throw exception이라는 new throw exception 이런 클래스인데, ex.에서 load 클래스를 내가 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b.txt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java.lang 스트링이 대문자인데 스트링 이렇게 소문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익셉션을 이 메서드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서 핸들링이 안 되고 미뤘기 때문에 이제 쓰는 쪽에서 핸들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익셉션 미루기예요. throws.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서라운드 트라이 캐치 이렇게 하면 트라이 캐치가 이렇게 쭉 걸리는 거죠. file not found 발생하면 file not found 먼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class not found 발생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안에 이런 익셉션이 발생하면 실무에서는 여기 다 로고를 찍습니다. 에러 로고를. 예, 익셉션이 발생한 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에러이기 때문에 에러 로고를 찍어요. 뭐 여기 안에 들어왔다, 비긴했다, 엔드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디버그 로고 뭐 이런 식으로 찍고요. 로고도 이제 레벨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심각한 에러인 거죠. 에러가 발생을 한 거니까 익셉션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제가 런을 한번 해보면, 일단 어떻게 수행이 됐냐면, 여기 메인에서 얘네들이 new가 됐고, 그다음에 로드 클래스를 불렀는데 이걸 넘어갔죠. 근데 파일을 input stream b.txt를 불렀는데 없었죠. 그럼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을 했는데 얘가 익셉션을 미뤘으니까 불린 데서 핸들링을 한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이게 찍히고 이제 끝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죽은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익셉션이 떨어지고 끝이 난 거예요. 그냥 엔드까지 찍혔죠? 여기까지 쭉 수행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b.txt를 한번 만들어줘 봅시다.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랬죠? 다른 데도 만드셔도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또 패스를 좀 이제 생각하셔야 되니까 프로젝트 바로 밑에 만드시면 거기서 바로 찾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런을 해보시면 자바 랭.string이라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또 익셉션이 떨어졌죠. 이때 익셉션이 떨어진 건 이제 b.txt는 제대로 불렸고 여기는 제대로 열렸고 여기서 로드 클래스 하려고 그랬는데 클래스 프레임에서 로딩 하려고 했는데 이 클래스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대문자여야 되죠. 다시 해서 런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고 그 다음에 엔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익셉션을 미룰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러면 핸들링 하는 게 좋냐? 주로 이제 뭐 자기가 구현한 쪽에서 핸들링 할 수도 있지만 쓰는 쪽에서 핸들링 했을 때 위아래 환경을 같이 로그로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쓰는 쪽에서 핸들링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고요. 이렇게 익셉션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뭐 익셉션이 캐스케이드 됐다, 뭐 멀티 익셉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아까 런타임 익셉션처럼 무슨 익셉션이 발생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디폴트로 익셉션 클래스를 여기다 넣으실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익셉션으로 핸들링해야 될지 모르겠다, 컴파일러가 안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냥 익셉션으로 핸들링 하셔도 돼요. 왜냐면 얘가 최상위 클래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익셉션은 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위에다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밑에 오류가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가서 왜 오류가 떨어졌나 라고 해서 여기 가서 보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unreachable catch block이다 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익셉션들이 다 어디로 걸려들어요? 1로 걸려들어옵니다. 왜냐면 얘가 상위 클래스고 모든 익셉션은 상위 클래스로 업캐스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익셉션을 핸들링 하는 거죠. 그럼 요 나머지 블락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익셉션 쓸 때 최상위 클래스인 익셉션 클래스는 여기 위에다 쓰시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쓰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토 클로즈블이랑 이제 향상된 위드 리소스가 아까 말씀드렸고, 스로우즈를 위해서 얘 처리기 미루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스로우하고요, 스로우즈하고 달라요. 스로우는 얘를 발생시키는 거고, 스로우즈는 얘를 미루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중 예외 처리 시에 이제 맨 밑에다 둔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JDK 안에 굉장히 많은 익셉션들이 있지만 우리가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우리 제품에 필요한 익셉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령 우리는 넘어온 이 매개 변수의 안에 반드시 뭐 어떤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죠? 뭐 패스워드 형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는 뭐 넣을 수 없다라든가 이런 익셉션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익셉션들이 발생한 거는 디폴트 원래 제공하는 익셉션 클래스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익셉션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커스텀 익셉션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익셉션을 직접 만들어서 그 익셉션을 어떤 상황에 이슈 시키시면 됩니다. 발생을 시키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사용자 정의 익셉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익셉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면 아이디가 있을 때 아이디가 우리가 원하는 포맷하고 안 맞았을 때 아이디 포맷 익셉션을 발생을 시킬 거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 포맷 익셉션을 만들고 이걸 익셉션 클래스에서 익스텐즈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스트럭터에서
여기다 이제 메시지를 하나 받을 건데 익셉션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거를 익셉션 클래스에 컨스트럭터에 보시면 사인 클래스에서 메시지 받는 컨스트럭터가 있거든요. 스트링 받는 이게 익셉션의 대부분 메시지인데 걔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익셉션 클래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익셉션의 생성자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아이디는 이제 우리 조건은 뭐냐면, 유저 아이디는 널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8자 이상, 8자 초과, 20자 이하여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8자 이하거나 20자 이상인 경우, 아니면 널인 경우에 익셉션을 발생을 시킬 거예요. 유저 아이디가 그런 경우에 우리는 아이디 포맷 익셉션을 발생을 시킬 거고 그에 따른 로그를 찍을 거다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보죠. 그래서 클래스 아이디 포맷 테스트 하고 메인 넣으시고 나중에 이제 테스트 하려고 넣는 메인이고요. private string user id 이렇게 했고 public 유저 아이디에 대한 getter setter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public 여기서 해야겠죠. 자, 여기서 유저 아이디를 셋할 때 이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if 들어온 유저 아이디가 널이면, 그러니까 널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랭스에 맞으면 유저 아이디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멤버 변수에 넣을 건데 널이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익셉션을 발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new id format exception.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JVM에서 파일이 없었다는데 파일러 파운드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레이의 바운더리가 넘었을 때 어레이 아웃 오브 바운더리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 거는 그 조건에서 그 익셉션이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경우에 아이디를 셋 아이디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디가 널이면 얘를 발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else if 해가지고 유저 넘어온 유저 아이디가 랭스를 봤을 때 얘가 8 이하이거나 8보다 작거나 미만이거나 그죠? 유저 아이디 점 랭스가 20을 초과했다 라고 하면 이때는 똑같이 이제 메시지를 익셉션을 발생을 시킬 건데 이때는 메시지가 바뀌겠죠. 얘는 8자 이상 10자 이하로 씁니다. 이렇게 해요. 쓰세요 할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익셉션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핸들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핸들링을 안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어디서 할 거냐면 스로우즈 해서 얘를 정말 사용하는 쪽에서 익셉션 핸들링 하라 이렇게 이제 해줬어요. 요 메서드를 어디선가 쓰겠죠. 이제 써봅시다. 여기 밑에서 한번 직접 그런 경우에 익셉션이 발생을 하나 봅시다. 자, 그래서 id format test id test equal new id format test 하시고 id test string user id 처음에 널 자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id test에 set user id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익셉션 핸들링 하라고, 여기서 스로우즈 했으니까 핸들링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찍히는지
네, 한번 이렇게 출력해 볼까요? 자, 여기 런 해보시면, 자, 얘 toString이죠. 그래서 exception.id format exception, exception.id format exception은 누굴 얘기를 하냐면 이 클래스의 풀네임. 지금 얘가 exception 패키지 밑에 id format exceptio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돼 있고, id는 넣을 수 없습니다. 요건 요 메시지죠. 요거는 내가 어디다 줬냐면 아까 이 콘스트럭터에다 줬고, 이 콘스트럭터에서 exception의 여기 exception 클래스, 이 클래스의 콘스트럭터로 호출했죠.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돼서 여기에 이제 같이 찍힌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만든 exception을 우리가 생성 조건에 의해서 불리고 그 exception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죠. 또 해볼까요? 유저 id 있고 1, 2, 3, 4, 5, 6, 7. 그러면 이제 얘도 역시 우리 조건에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id test.set 유저 id 이렇게 넣으면 또 try catch를 걸려고 할 거고,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exception의 조건을 보시면 이때는 id는 8자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죠. 여기서 보면 exception이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exception이 발생을 했고 그 exception들이 여기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메시지예요. 그래서 get 메시지 메서드인데, exception 쪽에 메서드인데 누구의 메서드냐면 얘의 메서드예요. 얘를 보면 이렇게 메시지만 이렇게 보여요. 우리 콘스트럭터에다 준 메시지 이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스텀 exception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좀 길었는데 exception 클래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exception들을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이것도 상속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로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깊은 얘기, 좀 더 많은 내용이 있는 얘기인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exception을 핸들링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그를 남기기 위해서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안 죽는 게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요 상황에 대한 로그를 정확히 남겨서, 그러니까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도 요 상황에 대한 정확히 로그를 남기거나 아니면 사용자에게 올바른 리턴을 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로그를 남기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로그는 여러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거 써보면 로그캣이 있는데, 로그캣에도 레벨이 쭉 있잖아요. 버버스부터 시작해서 페이탈 뭐 이런 식으로 쭉 레벨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서 로그의 레벨은 다르고요. 그 로그 레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또 이제 이렇게 같이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또 배우시면 같이 혼용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4장 exception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